안녕하세요. 유범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공부 방법은 무역영어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무역영어 시험은요, 일단 국가 공인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자격증이고요. 대한상공회의소 그 자격평가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무역영어 시험은 급수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돼서 시행이 되고요. 이 1, 2, 3급이 하루에 전부 다 시행이 됩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무역영어 시험은 급수별로 중복 접수, 중복 응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시 취득이 좀 가능하세요. 동시 취득이 가능한데 여기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우리 시험은 1급, 3급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2급 시험을 치르게 되세요. 그렇게 해서 1급과 2급을 동시에 응시하신 분은 일단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 접수가 가능하고 동시에 물론 비용은 당연히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1급 비용, 2급 비용 다 내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1급 시험이 끝나면은 일정 부분 좀 대기하셨다가 바로 2급이 시작되는 시간대에 바로 다시 고사장에 재입시를 하셔갖고 또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3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2급과 3급을 응시하셨다면은 3급 시험을 치르시고 역시나 대기하셨다가 2급 시험 시간에 입시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치르신 후에 조기 퇴실이 가능하세요. 조기 퇴실. 조금 빨리 나가는 조기 퇴실이 가능하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험지를 못 가지고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지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실제 수험표 뒷면에다가 정답을 적어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험표 뒷장에다가 정답을 적어 오시는 거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실제 적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시험이 다 끝나면은 그 OMR 카드를 보고 수험표 뒷장에 정답을 적어 오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시험 볼 당시에는 뒤에다가 딱 1과목부터 3과목까지 나눈 다음에 문제 번호를 쓰고서 수험표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기 전에 정답을 다 적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적고 나오면 뭐가 좋냐면은 시험 끝난 후에 한 오후, 시험은 일요일날, 매 시험은 일요일날 보는데 일요일이 오후 한 2시 반, 3시가 되면은 정답이 뜨세요. 정답이 떠가지고 그 정답 보고 바로 가채점 매겨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차점 자체가 합격이시라면은 시험 뭐 합격하셨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구성됩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이고요. 1과목은 영문 해석, 2과목은 영장문, 3과목은 무역실무인데 여기서 1과목과 2과목 경우에는 영어로만 출제됩니다. 문제도 영어로 나오고요. 지문도 영어입니다. 3과목은 한글입니다. 문제도 한글, 지문도 한글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시게 되면은 딱 시험 쉬는 시간 없이 3과목을 동시에 가거든요. 그래서 1과목 25문제, 2과목, 3과목 마찬가지고요. 총 75문제를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뭐 음료라든지 수분 섭취는 조금 좀 자제해 주세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급하게 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재입시는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망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어떻게 이 시험의 합격선은요, 실제 과목당 1과목, 2과목, 3과목 과목당 꽈락 점수인 40점 미만 없이 40점 미만 없이 3과목 평균 60만 넘으시면 됩니다. 3과목 평균 60만 넘으시면 되고요. 그럼 합격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 요령인데 1과목과 2과목은 영어 문제입니다. 영문 해석, 영장문 딱히 뭐 요새 들어서는 이 두 과목이 딱히 그 시험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아요. 과목 명칭은 구분해 두었지만 실제 영어가 나오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뭐 글의 주제는 그래서 무슨 뭐 밑줄 친 뭐 A는 밑줄 친 기억은 그다음에 왜 거기서 뭐 밑줄 친 그 뭐 I는 he 그는 누구 어떤 역할인지 셀러인지 바이어인지 또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코텀즈나 UCP 같은 국제규칙에 나오는 내용들의 빈칸을 둔 채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리고 인코텀즈 같은 규칙을 낸 다음에 다음 규칙에서 옳지 않은 문장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문제를 내는데 포인트가 하나 있으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실제 영어
문제를 읽으시고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 정도로 물어보는데,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 문제 밑엔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문 밑엔 보기가 있을 텐데, 여러분 꼭 중요하실 게, 문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그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보신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기에서 언급한 그 보기의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시면, 키워드로 휙휙 읽어가기 시작하시면은 그 지문에 있는 키워드와 여러분이 이미 읽으신 보기 중에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영어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푸실 수 있으시고요. 과거에는 그 흔히 말하는 그 문법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문법 묻는 문제가. 하지만 지금은 문법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 비율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나오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많은 그 공부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보기와 보기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시면은 확실히 문제 풀립니다. 그 다음에 3과목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지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옳은 지문.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 대단한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맞다를 아니다, 아닌 거를 맞다, 뭐 셀러를 바이어로 바꾸고 바이어를 셀러로 바꾸고, 요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은 맞는 말, 옳은 지문에 많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옳은 지문을 많이 익숙해지신 다음에 실제 시험장 가서 문장을 읽는데 딱 어색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내가 알던 문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시죠. 그 느낌을 딱 가지셨을 때는 그게 정답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의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옳은 지문 위주로 학습을 하신다는 걸 가져가시고요. 차분하게 꾸준히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에 읽고 이해간다는 생각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여러 번 본다, 편하게 가볍게 여러 번 본다는 마음으로 가져가 주시고, 기출문제 학습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동안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오면서 그게 다 맞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영어 문제는 문제 보고 보기 읽고 지문 파악하고 키워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한글 문제 무역 실무 과목은 옳은 지문 위주로 수도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은 법규, 그러니까 무역규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한 거래법 같은 건 출제 안 되니까 그건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무역 8대 조건, 품질 조건부터 마지막 분쟁 해결 조건까지만 챙겨주시면은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코텀즈, UCP600, 그 다음에 CISG, 요거는 꼭 가져가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시험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공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